침묵해야 할 때를 알라. 카토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대중연설을 연습했다. 하지만 그는 연설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침묵을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카토는 이렇게 말했다. 내 가치관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네. 침묵하고 있기보다 말하는 것이 좋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나는 말한다네. 행동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냥 뛰어들면 된다. 하지만 멈추기는 어렵다. 소 카토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 많은 사람은 그에게 큰 기대를 품었다. 대중을 휘어잡는 연설, 정적을 얼어붙게 만드는 촌철살인, 현명한 정치적 판단이 기만하게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대중의 기대와 다르게 쉽게 말하지도 쉽게 행동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준비하면서 기다렸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며 이기적이고 맹목적이며 미성숙한 행동 또한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말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에만 대중 앞에 나섰다. 카토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스스로를 진솔하게 평가하라. 외적 상황은 우리에게 무관심하다. 주변 환경에 우리의 분노를 유발할 힘을 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인용구를 에우리스 피테스의 연극에서 가져왔다. 그 연극은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영웅인 벨레롬폰에 관한 서사시다. 한 장면에서 벨레로폰은 이렇게 말한다. 왜 인간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왜 이런 믿음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외적 환경은 인간처럼 자각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는다. 무심한 신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우렐리우스가 스스로에게 상기한 것이 바로 외적 상황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는 깨달음이다. 외적 환경은 인간의 감정, 인간의 불안, 인간의 관심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는다. 인간의 반응에도 무심하다. 하물며 인간적 존재도 아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그것이 주어진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주는 방법이다. 심지어 그렇게 하더라도 외적 상황은 우리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선악의 근원. 우리를 모욕하는 것을 욕을 퍼붓는 사람이나 때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는 우리 안의 믿음이 모욕감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누군가 분노를 유발하고 있을 때 실제로는 내 머릿속의 생각이 분노의 연료를 채우고 있음을 기억하여 이와 같은 외적 인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시간을 벌 수 있다면 우리는 손쉽게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스토아 철학자는 절대적인 신이나 선이나 절대적인 악이 발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자. 당신을 넘어뜨린 그 돌부리는 선인가 악인가? 그 돌부리는 선도 악도 아니다. 다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 돌부리는 해로운 것이 되고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면 돌부리는 그저 돌부리로 남는다. 상황이 의미를 갖기 위해선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 그것이 나쁜 것이 되기 위해선
그에 필요한 범주와 문맥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다. 그러니 왜 지금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보자. 연기와 재처럼 사라질 것들. 억울함과 분노로 달아올랐던 사람들을 기억하라. 성공으로 유명해진 사람과 지나치게 불운하거나 사악하며 유명해진 사람도 기억하라.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라. 이 둘은 모두 어떻게 되었나? 신화의 재료들은 인기와 재처럼 그렇게 덧없는 전설이 되어 갔으니 아우렐리우스는 절대 권력을 누린 로마 황제들도 사후 몇 년이 채 되지 않아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음을 계속해서 지적한다. 황제로서 수많은 곳을 정복하고 자신의 영향력은 온 세상에 과시해도 그와 같은 것들은 모두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일 뿐이며 시간의 바람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했다. 증오하고 분노하며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완벽함을 쫓아 달려가는 우리들도 다를 바 없다. 알렉산드로도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야망이 높았던 영웅이었지만 결국 운명대로 땅에 묻히고 말았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천천히 잊혀지게 될 운명이다. 그러니 우리는 인간을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즐겨야 한다. 붙이지 않은 편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도록 하라. 그에게는 자신만의 기질이 있고 관심사가 있을 뿐이기에 나의 기질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일 뿐이다. 나는 본성이 의도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링컨은 종종 자신의 부하, 장성, 심지어 친구들 때문에 미칠 듯한 분노에 사로잡히곤 했다. 하지만 대놓고 직접 말하지 않고 장문의 편지를 썼다. 그는 편지에 그들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또한 자신이 진정으로 전하려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했다. 편지를 다 쓰면 링컨은 그것을 잘 접어 서랍에 넣어두고는 결코 보내지 않았다. 링컨이 이렇게 쓴 편지의 상당수는 나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로마의 황제가 알고 있던 것을 그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반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들에게 언짢은 심정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후회로 끝난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화를 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인해 화가 난다면 화를 내기 전 마지막으로 이것을 생각하자.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 거기에는 무슨 이득이 있을까? 욕망에 무심하라. 모든 것이 그렇다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며 또 어떤 것은 무심하지. 좋은 곳에는 미덕이 있어서 모두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들지. 나쁜 것은 악덕이 있지만 이 또한 모두가 마음껏 즐기려 된다네. 무심은 이와 같은 미덕과 악덕 사이에 놓여 있네. 부의 빈곤, 건강과 질병, 삶과 죽음, 그리고 쾌락과 고통이 그 속에 있다네. 얼마나 날씬해야 하는 것일까? 얼마나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일까?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 것일까? 타인이 속상해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
광분하는 것, 소유하고 싶어서 탐욕을 내는 것들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는 객관적이고 성숙한 태도로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세네카는 당대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했으며 명성 높은 인물이었지만 스토아 철학의 기조 그대로 이와 같은 것들에 무심했다. 그는 모든 것들을 언젠가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미칠 듯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지도 않았고 조금이라도 없어질까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무심은 아주 단단한 절충적 관점이다. 무심은 회피도 아니고 기피도 아니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으면 진심으로 편안해질 것이다. 영혼이라는 물그릇. 영혼은 물을 담는 그릇과 같다네. 그리고 외적 사물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물 위에 떨어진 한 줄기 빛을 닮았지. 물이 일렁이면 빛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빛은 움직이지 않았어. 물이 일렁이는 것처럼 평정을 잃었다고 해서 영혼의 미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영혼은 물그릇처럼 거기 그대로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을 진정시키는 법일세. 우리 삶은 조금 엉망일 수도 완전히 엉망일 수도 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선택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잠깐 버림받았을 뿐이다. 기억하자. 우리가 생각을 단련하는 목적은 순간적인 격변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멈추어 서서 평정을 회복하라. 우리를 위해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